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인권보장과 헌법의 두 번째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런 기본권, 인권들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잘못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개인 간의 국가 간의 문제로 인해서 침해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본권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 가지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든 개인이든 나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신고하면 되냐면 바로 물론 1차적으로는 경찰에다 신고하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판단하냐? 바로 법원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널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재판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은 우리의 침해된 재산권 또는 내 사생활의 권리, 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침해된 내 권리를 찾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 도중에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재판 도중에. 그랬을 때는 이 법원에서 또 독특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헌법 위반 아니야 이거? 아니 이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어. 그럼 이 재판 자체가 잘못이잖아. 그래서 재판을 잠깐 멈추고 이 법이 헌법이랑 같은지 다른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헌법은 법률보다 위에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입헌주의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법이 잘못됐으면 헌법을 고쳐야겠죠. 그럼 이거 누가 판단할까요? 법원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이걸 토스하냐면 잘 기억하세요. 위헌 법률 심판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합니다. 바로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법원, 헌법재판소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또 우리의 침해된 인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요거 먼저 볼게요. 재판 도중에 어떤 법률의 위헌성,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때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름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헌법이랑 같은지 다른지 요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요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예를 들면 과거에 이랬습니다. 반려동물이나 모든 동물은 개인의 소유일 경우에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거에 관련 민법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어떤 헌법의 위헌성을 묻는다든가 그런 사례를 판단해 주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소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률상의 그 법원의 재판 중에 있던 헌법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 국민의 일상생활 중에 뭔가 이 법은 헌법이랑 위반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내, 내 신체에 재산이 피해를 보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일상생활 중에도 문제가 있는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심판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세요. 국민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내가 이 법 때문에 힘들어. 소원이야. 내 소원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대표적인 게 낙태죄. 낙태죄는 최근에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과거에 태아를 죽이는 살인 행위로 봤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신체적인 자유를 인정해달라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의 낙태법이 폐지되고 지금 개정됐거나 아마 바뀌었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관련 헌법과 법 사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병역 거부 있죠. 병역 거부자들, 모든 국민은 군대에 가야 됩니다. 남자들. 근데 병역을 거부해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양심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목적인 총을 안 들 거야. 집총 거부라고 합니다. 근데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왜 양심의 자유는 인정 안 해주고 군대 가기 싫다고 다 감옥에 보내?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제도를 위헌, 그 법률을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이 병역 거부자들 대체 근무를 어떤 걸 시킬지 법상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다. 우리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얘기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권력을 나눌 때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법부에 속한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부터가 인권 담당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자, 여기의 특징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국가기관이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차별 관련된 얘기예요. 차별을 통해 누군가의 평등권이 침해됐다. 일상생활 중이든 또는 관련 법률 때문이든 그럴 때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가인권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사장님이 날 차별해요.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사해요. 그때 신고하는 그런 거를 진정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진정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을 내려요. 명령은 아니고 이거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식으로 하는데 강제성은 없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과 권고를 바탕으로 인권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기본권에 관련해서 아주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소속이 없다.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독립된 국가기관. 아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거랑 이름이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이름이 비슷하죠? 하지만 소속은 완전 다릅니다. 얘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정부 소속이에요. 정부, 국회, 법원 이렇게 나누잖아요. 3권을. 그 중에 정부 소속이고요. 그 공무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의 어떤 잘못된 처분으로 내 재산이나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뭐 영업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잘못된 게 뭔지 내가 밝혀서 판단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판단하는 심판,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를 판단하는 심판, 행정심판입니다. 그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여기서 국민이 신고를 하면 어떤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이 맞는지 아닌지 행정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식 법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에요. 행정부 소속.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으로 만족을 못해. 여기서도 뭔가 억울한 판단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예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이 행정적인 문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법원이라는 법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판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검은 색깔로 써볼게요. 행정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행정심판을 거치고서 반드시 행정소송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직방으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잘못, 행정부의 잘못된 걸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돈이 훨씬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 어디다가 내 침해당한 기본권을 이거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4가지 국가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이 아니라 가장 높은 헌법에. 헌법 제37조 2항에는 이 1, 2, 3 세 가지에 해당하면 우리의 소중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군대에 가는 거 얘기해보면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내 신체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당화됩니다. 어떤 경우에? 요 경우에 뭐냐면 국가 전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때, 보장해야 할 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인 국가니까 국민의 일부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 군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을 면회 갔을 때 군대 내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것도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보면 자유의 권리 중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막냐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면 다른 사람들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들의 기본권만 중시할 수 없다 해서 두 번째 경우는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런 기본권을 또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에 코로나19의 그 위험 때문에 자가격리 하죠. 요 자가격리도 선생님도 해봤는데 2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속박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라는 질병이 지금 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공공복리라고 합니다. 공공복리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이익,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행복과 이익에서 행복, 이익을 해서 복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37조 2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한 방법에 대해서 보면요. 반드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내용으로 사람을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영장주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범죄자를 체포할 때, 체포하는 순간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법원에 미리 경찰이나 검찰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건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종이를 써줍니다. 영장이라고, 체포영장. 그래서 이런 영장을 발급받고 이 사람에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너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니까 잡아갈 수 있어. 난 지금 법에 따라 널 잡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영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제한의 한계입니다.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체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을 안 준다거나 교도소에서 아니면 고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헌법 제37조 2항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아까 정리했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이 내용을 해결해야 되나요? 여기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